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스터디 모임을 우리 또 카페를 미국 쪽으로도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미국, 유럽, 또 이머징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한국만 이제 볼 게 아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과거 일본이 그 불황앤드비에 빠졌던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좋은 기업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노력들을 내년에 좀 같이 경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는 브로드컴과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양분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8대 2다. 심지어는 9대 1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따라서 우리 엔비디아와 AMD처럼 혹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따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브로드컴이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마벨 테크놀로지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주력은 브로드컴이 1번이죠. 마벨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이고 따라서 목표 가격을 얼마나 정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좀 우리에게 이름은 좀 들어봤지만 생소한 마벨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인지를 보고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 추이를 보면 시가총액은 987.7억 달러, 거의 뭐 1000억 달러에 와 있는 기업이다. 가격은 113.76, 쭉 오르다 올해 1월 1일부터 거의 65달러에서 얼마까지 113달러까지 한 100% 정도가 오른 거죠. 네, 100% 정도 오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나 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가 이제 박스권이 이걸 뚫고 가면 150달러까지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억 달러 정도의 기업이다. 100조, 120조짜리죠.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올해 1월 1일부터 주가 YTD로 보면 98.7에 이제 브로드컴이고 88.63이 우리 이 마벨 테크놀로지다. 약 10% 차이는 나지만은 둘 다 많이 올랐다. 올해 한 1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낸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어떤 회사인가죠? 미국의 종합 반도체 설계업체이다. 뭔가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팬리스 업체라는 거죠. 스토리지, 뭔가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등 인터넷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에이직 제품군과 주문형 반도체 제품군과 이더넷 스위치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제품 기기죠. SSD와 HDD 컨트롤러 등의 주변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무언가를 하는 기업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스토리지, 저장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컴퓨터 같은 데에서 PC나 이런 데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고 저장해주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한 관련된 그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SMC에서 전량 수주를 통해서 칩을 공급받고 있다.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그 제조를 누가 하느냐? TSMC가 한다는 거죠. 네, TSMC와 관계된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이죠. 동사는 기업 규모 대비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커왔다. 그 예를 들면 갈릴레오 테크놀로지는 2000년대 27억 달러에 샀고 캐비엄이라는 회사도 2018년에 60억 달러, 인피라는 회사도 2021년에 82억 달러, 이노비업이라는 회사도 2021년 11억 달러 이렇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온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로드컴과 라이벌 관계인데 라이벌은 아닌 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1등이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동사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게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죠. 마벨은 20년 이상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해온 베테랑 기업이다. 특히 네트워킹 기술 분야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네트워킹 기술,
서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뭔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또 AI 시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높은 안정성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과 제품을 제공 중에 있다. 마벨은 특정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이게 핵심이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는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여러모로 브로드컴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브로드컴의 세컨 티어 정도의 느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최근 뉴스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아마존 AWS와 협업 중이라는 사실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마존 AWS 자체의 물량도 크지만 여기에 물량을 대고 있다는 것은 동사 레퓨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 이순 합병을 통해서 브로드컴 다음가는 네트워킹 반도체 기업인데 현재 커스텀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 다음으로 강자인데 2023년 기준 마벨 테크놀로지의 커스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밖에 안 되죠. 그러나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팅 등 브로드컴만큼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장 장전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마벨 테크놀로지는 향후 5년간 아마존 AWS 클라우드의 커스텀 반도체 AWS에 들어가서 적용되는 고객 중심적인 그런 반도체를 제공한다는 전략적 협업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사업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 센터 41%, 기업 네트워크의 23%, 통신 인프라의 18%, 컨슈머의 12%, 오토의 16%, 데이터 센터와 기업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봐도 중국이 42%, 미국이 12%,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네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리스크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중에서 이제 D램이나 이런 것들은 못 나가게 중국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혹시 A집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도 혹시 막아버린다면 동사의 타격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리스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사가 어떤 기업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까봤는데 두 번째로는 동사 1등 기업인 브로드컴과는 어떤 종류와 서로 구별이 되는가 다양한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을 보면 브로드컴은 1.03조 달러, 와 1조 달러가 이미 넘었죠. 그러나 마벨테크라는 968억 불, 아주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우리 브로드컴은 468억 달러. 그런데 마벨은 53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모든 게 브로드닷컴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네요. 네, 마벨 테크놀로지와 브로드닷컴 티커가 AVGO죠. 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레베뉴, 매출액은 약 538억 불과 460억 불. 네, 이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이 468억 불, A는 53억 불. 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비용은 27억 불 대 156억 불. 차이가 거의 뭐 10분의 1씩 나는 거죠. 오퍼레이팅 인컴도 브로드컴은 143억 달러, 얘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5억 9,600만 달러. 레베뉴 그로스가 여기 47.2%인데 우리 마벨은 6.87. 그로스 프로핏도 얘는 299억 달러인데 얘는 21억 달러. 전체적으로 브로드컴의 승리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을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P 레이쇼는 브로드컵은 171배, 마벨은 마이너스니까 이익이 P가 없는 거죠. 네. 에비에비타도 브로드컵은 45배인데 우리 마벨은 246배, 고평가되어 있다. PSR도 20배 대 18배. PBR도 브로드컵이 15.24배, 굉장히 높네요. 네. 반면에 마벨은 7.24배로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장력이 얼마나 시장에서 확실한 모습, 엉덩이를 깔고 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마진도 지난 분기,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이 브로드컴은 30.55%, 우리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63%대 39%, 프라핏 마진도 10%대 마이너스 27.49. 전체적으로 브로드컴의 승리가 일단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 퍼, PBR, 영업이익률, EPS 증가율, ROE, 1, 2, 3 동종업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붙여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한번 볼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09억 달러.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1061억 달러, 마벨이 971억 달러, NSP가 556억 달러. 퍼가 마이크론이 167배, 아날로그 디바이스 64배, NSP가 20배, 마이크로 테크노는 적자니까 없고. 네, 이런 것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나중에 한번 또 분석해 드릴게요. 네, 마벨 테크놀로지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24년은 100만, 1000만, 억, 15억 달러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억 달러, 26년에 27억 달러. 영업이익은 꾸준히 느네요. 영업이익률 28%, 38%, 37%로 꾸준히 느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네, 영업이익률 증가율,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26년에 60억 불, 27년엔 72억 불. 네, 일단 성장성과 수익성이 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해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느느냐 아니면 샤프리 이런 식으로 느느냐, 이 차이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우리 엔비디아에서도 봤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샤프리 이 수익률 곡선이 크게 상승하는 급상승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거다. 이런 매력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또한 주문형 반도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TSMC가 모든 데서 승리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에이직 반도체는 뭐냐?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Circuit이라나? 네.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칩이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설계된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용도를 위해 설계된 칩. 범용으로 사용되는 CPU나 GPU와 달리 특정 작업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칩이 바로 에이직 반도체다. 높은 성능과 저전력 효율을 자랑한다. 무슨 효율? 저전력. 네, 이 전력 효율을 자랑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에이직 반도체의 장점은 뭐냐? 최적화된 성능, 특정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전력 효율성이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친환경적이다. 소형하다. 칩 크기가 작아서 기기의 소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요구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력이 적게 들고, 다음에 칩이 작기 때문에 기기의 소형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에이직 반도체의 핵심인데,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고 커스터마이즈된 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에이직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에이직 반도체 단점도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다.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없고 꼭 그 목적에만 사용되죠. 네. 초기 비용이 높다. 반도체 설계 및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작 기간, 맞춤 설계와 제조 과정 때문에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커스터마이즈 되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게 또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가 최근까지 사용된 그 예를 보면, 암호화 배채굴에 사용된다든지 통신 장비, AI 및 머신러닝, 전자제품 이런 데에 사용되죠. 근데 데이터 센터하고 AI의 추론과 학습과 추론인데, 학습보다는 지금 추론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거죠. 네. 현재 AI 쪽에서 미국의 브로드컴이 최고다. 향후 전자제품 언디바이스 A 단에서도 AI 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ASIC 반도체, ASIC 반도체를 공부하다 보면 또 하나 공부해야 될 그 FPGA 반도체라는 게 또 나오죠. 네.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얘는 레거시 반도체와 ASIC 반도체 중간에 있는 게 FPGA 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범용과, 네, 일반 범용과 다음에 ASIC 반도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FPGA 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GA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초기 개발에 유리하다. 뭔가를 테스트할 때 바로 ASIC 반도체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비싸죠. 이것을 하기 전 단계로 실험 단계에서 주로 많이 쓰면서 플렉스블하게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해 볼 수 있는 칩이 FPGA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SIC 반도체는 대량 생산과 최적화된 성능 측면에서 ASIC 반도체는 대량 생산과 최적화된 성능 측면에서 더 우수한데 여기는 대량 생산 바로 전 단계에서 뭔가를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게 FPGA 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IC 반도체하고 FPGA 반도체의 유연성, 성능, 비용, 개발 시간 등을 한번 다 비교 분석했으니까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ASIC 반도체 비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설계 비용이 약 3에서 40%, 검증 및 프로토타이핑 비용이 약 10에서 15%, FPGA 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샘플 제작 및 테스트하는 그러한 비용이죠. 다음 제조하는데 30에서 50%, 그다음 패키징 후공용 비용이 5에서 10%밖에 안 되네요. 기타 비용, 대량 생산 투자했으면 물리 비용이 10에서 15%, 결국 제조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비용 이 세 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요약 정리해 봅시다. 2024년 그리고 25년 주요 IDC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AI 관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증설 및 모멘텀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더 증설이 되고 이들을 이용한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학습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 시장에는 커스터마이즈된 반도체, ASIC 반도체 사용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 등장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즉 스토리지는 HDD와 SSD 수요가 자극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칩을 만든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과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다. 서버용 SSD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컨슈머 SSD에서 서버급 안정성 구현하는 동사의 랜드 컨트롤러는 업계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다. 동사의 랜드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주는 그 기능을 가진 랜드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가 동사라는 거죠. 경쟁사 대비 비싼 가격에도 고객사 선호도가 높아 안정적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랜드 컨트롤러 시장에서의 강점. 인도를 비롯해 5G 보급률이 나는 신흥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따른 강도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다. 통신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는 거였죠. 네. 데이터 통신 인프라 부분의 신규 시장 진출 기대감도 올라갈 거로 보인다. 호환성 이슈에 따른 락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번 사용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고도화, AI 시장, AI 추론과 학습 시장, 특히 추론 시장의 고도화, 여기에 커스터마이즈된 반도체, GPU를 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이걸 좀 더 싸면서 효율적인 시장, ASIC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고 랜드 컨트롤러,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랜드 컨트롤러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동사의 제품이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은 2023년 최저치 대비 200% 이상 급등을 했으며 현재 주가 퍼 비율이 70배를 넘는다.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주가는 분석가들의 합의 가격인 120.88달러에 근접해 있다. 향후 실적 발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된다. 마벨 주가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AI 반도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없는 섹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벨 테크놀로지도 200달러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달러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에이직 반도체에서 브로드컴만 올라가지 않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지금 110 몇 달러인데 추가로 상승이 전망돼서 제 생각에는 브로드컴 8, 마벨 테크놀로지 2 정도 사서 함께 가져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또한 위험을 선호하는 친구라면 브로드닷컴 3, 마벨 테크놀로지 7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탄력성이나 주가의 어떤 레버리지 형태, 이런 반등 가능성 이런 봐서 더 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브로드컴에 많이 이제 의존됐는데 오늘은 비슷한 유의 영업을 하면서 좀 저평가되진 않았지만 성장력이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